안녕하세요, PD모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령한 핫토이 제품,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7 다이캐스트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약을 18년 8월달에 했으니 제품 수령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프로토 이미지에선 욕을 많이 먹다가 홍콩 전시회 때부터 떡상한 제품인데 커뮤니티 내에서도 호평이 자자합니다. 예상외로 고질적인 하자는 크게 없는 듯한데 이번 리뷰로 마크7 다이캐스트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면부는 피규어 사진을 일러스트화해서 포드 모드, 슈트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스타크 타워가 보입니다. 후면에는 제품 이름과 제작 스태프분들, 회사 로고,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부는 쿼터 제품의 박스 아트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크7 패키지 자체가 쿼터 아이언맨 박스 아트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단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캐스트 최초로 패키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은 위아래로 슬라이드를 했었는데 마크7 다이캐스트는 좌측에서 꺼내는 식입니다. 이번엔 스티로폼 컬러도 바뀌었는데 굉장히 고급짐이 느껴집니다. 스티로폼 레이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번 제품은 제가 미리 검수를 해보고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 마크7 다이캐스트의 모든 구성품입니다. 카메라 앵글 안에 다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알찬 구성입니다. 변신 기믹이 탑재된 제품인 만큼 그에 따른 추가 파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양의 파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파츠는 헤드 파츠입니다. 헤드 파츠 자체가 데미지 파츠로 나왔는데 어벤져스 1 마지막 전투에서의 모습을 재현한 듯 합니다. 디테일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특이한 점은 볼 부분에 추가로 쇠 파츠가 붙어있는 점 정도는 되겠습니다. 마스크에도 데미지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포드 모드 시 사용되는 파츠입니다. 가장 큰 파츠이고 데미지 파츠를 부착해둘 수 있는 구조가 참신한 것 같습니다. 포드의 매끈한 특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면부를 담당하는 파츠라 LED 기믹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마크7 제품과 동일하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드 모드 시 사용되는 파츠입니다. 팔찌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젝터 같습니다. 퀄리티는 준수한 편인 듯 합니다. 포드 모드 시 착용되는 파츠입니다. 곱게 접힌 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은 다이캐스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팔뚝 무장입니다. 쿼터 미사일 파츠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 상당한 디테일이 보입니다. 핫토이 마크42의 팔뚝 파츠처럼 팔을 덮듯이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레이저 이펙트 파츠입니다. 마크6를 시작으로 마크4에도 들어있던 파츠입니다. 포드 모드 시 필요한 파츠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드 모드 시 사용되는 파츠입니다. 영화상에서 전투 시 사용되었던 어깨 미사일 파츠입니다. 되게 작은 디테일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전지가동 손파츠입니다. 클래식 슈트들이 손파츠가 대체로 심심합니다. 고증상 손등에 덮개가 있어 가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리펄서 손파츠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착용용 손 파츠입니다. 마크6에도 비슷한 파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고정에 맞게 도색과 조형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클래식 슈트들과 마찬가지로 주먹진 손은 리펄서 부분 도색을 생략했습니다. 허벅지 무장 파츠입니다. 작은 미사일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착은 역시 자석이 아닌 핀 결합식입니다. 데미지 표현용 허벅지 파츠입니다. 미사일 탄창을 분리한 듯 실버가 아닌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미지 버전 어깨 장갑입니다. 퀄리티는 준수한 편이나 사용 빈도는 적을 것 같습니다. 마크7의 베이스입니다. 핫토이 배트맨 리턴즈 제품의 베이스를 재탕한 베이스입니다. 명판은 레드와 골드 컬러의 배색으로 깔끔하게 잘 나와주었습니다. 도로를 재현한 모습인데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배트맨 리턴즈 제품의 베이스는 조명이 추가되었던 반면에 마크7의 베이스는 조명만 쏙 빼고 재탕한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배터리 소켓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집게의 경우 아래도 받칠 수 있게 고리가 추가되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다이캐스트 제품은 고가 제품인 만큼 설명서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동 범위나 탈부착 방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파손이나 긁힘을 방지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추가 파츠의 양입니다. 다음은 본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마스터 시리즈의 500번째 주인공 마크7 다이캐스트입니다. 클래식 슈트의 마지막 시리즈이며 출시일까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제품입니다. 유독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시리즈가 피규어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그만큼 출시 후의 몸값 소문 때문에 마크7의 프리미엄도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워머신 마크4의 경우처럼 예약률이 워낙 높았던 바람에 프리미엄은커녕 미개봉 제품이 정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되팔이 목적으로 많이 구매하셨다면 아쉬움이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제품 자체는 완성도 높은 이전작들과 대등하게 잘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확실히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조형은 기존 마크4, 마크6와는 큰 차이는 보긴 힘들지만 도색이 반광으로 바뀌면서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관절에서 체감상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목 관절이 쇄골 안으로 들어가 부착되어 있다기보다는 쇄골과 수평선상에 부착되어 목 관절의 가동률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존의 목 하단 가동률은 있으나 마나한 가동률을 보여주었지만 새로운 느낌이네요. 하지만 쇄골 윗부분으로 목핀이 올라오면서 고개를 내렸을 때는 목 뒤가 비어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크3와 비슷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마크3 쿼터 제품을 연상시키는 듯 합니다. 이전에 출시한 마크50, 워머신 마크4에서 실망한 부분이 다시 초심을 찾은 듯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깨 장갑이 스프링 기믹에서 다시 볼 관절 기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깨 장갑이 스프링 기믹인 이유로 팔 내부에 도색 끓김이 생기곤 했었는데 다시 볼 관절로 바뀐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부의 볼 관절 부분은 조형도 새로워지고 컬러도 자연스럽게 실버에서 레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어깨 내부의 가동률 확장 및 앞으로 모아주는 가동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은 딱 해줄 만큼만 들어가 있습니다. 팔은 굉장히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어깨 장갑만 비켜두면 웬만한 포징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꿈치는 이전작보다는 아쉬운 듯 완전히 굽혀지진 않습니다. 배터리 소켓 때문인지 팔 부분엔 따로 가동되는 기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부 부분도 가동 부위를 가리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가슴 장갑의 탈착도 가능합니다. 보여지는 면적이 좁은 게 좀 흠인 듯 합니다. 자석과 핀 결합이 합쳐져서 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끼우는 구멍도 조형의 한 부분인 것처럼 재현해준 게 발전한 부분인 듯 합니다. 어깨 부분의 무장 파츠는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 파츠로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플랩이면서 무장 파츠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 파츠는 한 스텝 뒤로 빼내어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한 파츠인데 포드 모드 때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파츠라 그런지 쇠핀으로 결합된 게 아니라 플라스틱끼리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분리하면 나중에 끼워도 헐렁헐렁하게 바로 떨어지곤 할 것 같습니다. 등 하단의 척추 모양 디테일도 클래식 슈트 시리즈인 만큼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랩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개는 마찬가지로 한 스텝 꺼내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전기 시 이런 연출이 가능합니다만 부착되어 있는 게 워낙 부실해서 조마조마합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개는 되도록이면 안 할 듯 합니다. 하반신은 크게 문제없이 잘 나온 듯 합니다. 사실 마크 7 기체의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워낙 멋있게 나와서 그런지 마크 7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프로토 이미지에서 불만이었던 무릎 관절부는 출시와 동시에 싹 없어진 듯 합니다. 디테일도 상당히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기본 프로포션은 이제 깔 게 없습니다. 고관절 부분의 플랩도 붕 뜬다든지 하는 하자도 없고 두께도 이전작들에 비해 두껍게 나와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듭니다. 플레어 기믹을 재현해줄 수 있게 허벅지 옆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 허벅지 옆쪽을 전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견고한 편인 듯 합니다. 정강이 양옆도 작은 플랩이 있어 전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클래식 슈트들에 탑재되어 있던 기믹이 마크7에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전작들에 있던 기믹들을 센스있게 다 담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웬일인지 발바닥의 부스터 부분 또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 관절은 고관절 확장 시 거의 90도 가까이 올라가고 무릎 관절은 깜짝 놀랄 정도로 가동이 많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미사일 파츠는 탈부착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사람마다 난이도에 대한 높낮이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마크 46, 마크 47처럼 파손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파츠는 좌우 구분이 내부에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고 착용하시면 됩니다. 미사일 부분에 힘이 안 가는 게 착용할 때 중요한 듯 합니다. 레이저 손파츠도 같이 착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장에 힘이 안 실리게 착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허벅지 무장도 교체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데미지 버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데미지 버전이면서 동시에 어깨 무장과 무릎 무장이 해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미지 버전의 마크7입니다. 데미지 버전으로만 토니 헤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데미지 표현 같은 경우에는 9버전 마크7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싫지는 않지만 뭔가 크게 좋다고는 말을 하기 어렵네요. 노멀 버전이 너무 예뻐서 그런 듯합니다.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보면 될 듯합니다. 아이언맨 하면 역시 라이트 기믹입니다. 클래식 슈트라 LED 개수가 많진 않지만 딱 이 정도가 적당한 듯 합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헤드 LED가 있고 배터리 삽입 방법도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등 파츠를 분리하고 배터리를 삽입하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손바닥 LED는 마크4, 마크6와 동일한 방법인데 전작들에 있던 에러 사항은 수정된 듯 합니다. 그리고 포드 모드에 사용되는 커다란 파츠 또한 LED 기믹이 있습니다. 하단의 껍데기를 분리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드 모드는 일단 머리, 팔, 다리를 분리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접힌 발 파츠를 양쪽에 착용시켜줍니다. 기존의 등 파츠를 분리시켜주고 포드 전용 등 파츠를 부착합니다. 어깨 파츠는 미리 분리시켜주고 날개 부분도 분리해줍니다. 어깨 부분은 필요가 없고 날개 부분은 프로젝터에 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밑의 날개 파츠 또한 프로젝터에 붙여줍니다. 이 부분의 작은 날개 파츠 또한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포드의 전면부 파츠의 양 옆에 작은 날개 파츠를 부착합니다. 그 후 하단의 껍데기를 분리하고 맨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포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설명서에는 허벅지 플랩과 고관절 플랩을 모두 열어두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억지 같아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7의 포드 모드입니다. 솔직히 영화상에서 나왔던 모습이랑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피규어가 고증을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 알기에, 그리고 고증을 살린다고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 정도면 나름 괜찮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포드 모드를 재현한다고 약해진 파츠들의 구조라든지 툭 건드리면 떨어지는 날개라든지 괜히 포드 모드를 재현한답시고 피규어의 내구도가 부실해진 덕분에 포드 모드가 마냥 반갑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포드 모드 재현이 가능한 디럭스 버전과 일반 버전을 나누어 출시했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괜찮은 선택권을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확실히 잘 나온 제품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전작의 마크6를 뛰어넘는지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피규어인 듯합니다. 핫토이의 500번째 제품인 마크7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격대도 물량이 넉넉한 덕에 현재는 미개봉 가격 그대로 또는 조금의 프리미엄을 더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핫토이의 아심찬 제품을 한 번쯤은 소장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작의 장점들을 조금씩 가져와 더
더해놓은 점은 확실히 클래식 슈트의 마지막 넘버인 7번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포드 모드를 이용한 색다른 연출도 가능하지만 포드 모드는 욕심부리다 배탈난 격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핫토이 아이언맨 시리즈 중에서도 명품 계열을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